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최근 계속된 때이른 폭염으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수분 부족으로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원주 지역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 영월과 평창은 29도 예상되는데요.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기업도시와 반개 일반산업단지에 4개사를 신규 유치해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던 브릿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회 강원 브릿지팀 토너먼트가 개최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동강둔치에서 2024년 제9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과 강릉시는 겨울철 산악스키와 동해안 해변 접근을 연결하는 평창 강릉 간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평창군과 강릉시는 당초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잇는 20km의 계획을 평창 선자령 쪽에서 강릉 어흘리까지 5km로 축소 조정하는 등 사업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업지 축소는 백두대간과 국가유산인 대관령 옛길, 군사시설 보호구역, 풍력발전시설, 송전선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일 음주 회식을 해 논란을 빚은 최전방 육군부대 사단장이 결국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은 어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1보병사단장 A소장을 전방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파주 소재 최전방 부대인 1사단의 지휘관이었던 A소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없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먹는 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 분석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농약료와 중금속 등 17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평가를 받았으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국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정수장과 마을 상수도 등에서 연간 3,600여 건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4개의 유치기업과 함께 1,599억 원의 투자와 182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엄병국 기업유치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장 엄병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도청 네네. 신관 본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4개의 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서 강원도와 원주시는 기업에 어떤 지원을 약속하셨나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투자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인력 규모에 따라 지방 투자 보조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것이고, 기업 지원 원스톱 지원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 의향 단계부터 착공, 준공을 거쳐서 원주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고 후속 투자까지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서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가 확정된 4개의 기업, 제가 아는 들어본 기업도 있고 좀 생소한 기업도 있거든요. 네,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유치한 기업들은 각자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아주 전도 유명한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한 개 기업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세아특수강은 세아그룹의 계열사로, 세아그룹은 재계서열 44위의 대기업입니다. 원주 반기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세아특수강은 그룹사로부터 원재료 및 소재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원주 반기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해오던 고급차 전기차용 조향장치 전용 제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인 BC월드제약은 마취 통증약,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마약성 진통제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연구개발 투자비가 업계 최고 수준인 혁신형 제약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 도시의 해외 수출용 GMP 인증을 받은 항생제 전용 제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기업은 셀락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 제조 기업으로 필러와 항노화 의약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고유의 기술력이 탑재된 신개념 필러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업 도시의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필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원진의 인적 구성이 아주 돋보이고 향후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웰은 시민 여러분께서 약국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메디폼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예. 창상 피복제인 메디폼, 그다음에 유착 방지제 가딕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신개념 의료기 통증 관리제 월패스, 더마 코스메틱 실마이지 등을 전문 개발 제조하는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 중견 기업입니다. 이번에 기업 도시에 의료기기 전문 GMP 공장을 건설하고 주력 제품을 강화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4개 기업을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BC월드제약, 세아특수강, 셀락바이오, 제네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서 그럼 기대되는 투자 규모와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4개사의 투자 금액을 다 합치면 1,599억 원이 되고요. 네. 1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세아특수강은 417억 원 투자하여 30명, BC월드제약은 228억 원을 투자하여 40명, 셀락바이오는 546억 원을 투자 62명, 제네웰은 408억 원을 투자하여 5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협력업체 입주 등 연관 산업이 동반하여 성장하거든요.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간접 고용 인원을 추산해 본 결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 1,24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기존 7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기업 도시에 3개의 기업이 추가 유치됐는데 향후 원주 네네. 기업 도시가 좀 제약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강원도에서 최대 규모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을 기업 도시에 집중 유치하게 되면서 기업 도시 분야 산업, 기업 도시가 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그 원주시는 관내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이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지원 등 제약바이오 기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과 우수한 앵커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원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16개 기업을 유치하고 4,552억의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을 토해냈는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유치한 기업들 중에 네. 광덕 A&T, DS테크노, 한국정밀소재산업 이런 기업들은 벌써 건축 인허가에 들어가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업 도시하고 기존 산단에 유치한 기업들은 부지 매입 다 완료했고 건축 설계를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온 일반 산업단지 유치 기업의 경우도 산업단지가 이제 26년에 준공되는데요. 준공이 되기 전부터라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의 지역 투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투자 규모나 일정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협약 기업들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시민 행복에 기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오늘 잘 전해주셨는데 팀장님 네네. 투자 유치과에 계시잖아요. 네, 원활한 앞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잘 유치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나아지면 하시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이제 그 원주시의 인구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원주시 다시 활력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최우선시하는 것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그래서 원주에 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정치 여건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 지역 발전과 좀 시민 일자리 창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엄병국 기업유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브릿지협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던 브릿지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제1회 강원 브릿지팀 토너먼트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회 강원 브릿지팀 토너먼트를 개최했다고요? 네, 한국브릿지협회가 주관하고 원주 한라대학교가 주최하는 제1회 강원 브릿지팀 토너먼트 대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브릿지 토너먼트 대회는 전국 각 지역 대표 선수들도 함께 출전해 강원 지역 도민들에게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브릿지 종목을 홍보했는데요. 네. 이번에 원주에서 개최된 토너먼트에서는 강원에서 3팀이 출전해 3위를 거뒀습니다. 한국브릿지협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이벤트 강의와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주에서는 한라대학교 미래라이프 융합대학에서 매주 브릿지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브릿지협회 김혜영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브릿지 홍보를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이벤트 강의를 해왔고 그 후에는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에서는 원주 한라대의 미래라이프 융합대학에서 매주 브릿지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 울산, 부산, 대구, 아산, 청주 등의 100개 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좌를 열고 있고 중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두뇌 스포츠이자 마인드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두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단련하여 두뇌가 더욱 건강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원주 시민과 강원도민분들께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릿지 종목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뭐 영어 단어로 다리? 뭐 어떤 의미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해서 앞서서 브릿지팀 이렇게 네. 오독도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브릿지 종목에 대한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브릿지는 쉽게 말해서 4명의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보는 두 사람이 팀이 돼서 플레이하는 카드 게임인데요. 네, 총 52장의 카드를 가지고 카드 모양과 숫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진행되는 두뇌 게임입니다. 특히나 브릿지는 중국, 유럽 등지에서 체스와 같은 두뇌 스포츠로서 인기가 높은 종목인데요. 네.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게임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총 52장의 카드에서 각각 13장의 카드를 받아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카드 한 장을 놓고 차례로 바닥 카드와 같은 무늬의 카드를 내놓는데요. 이 4명이 모두 카드를 내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이 이기게 되면서 4장의 카드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가진 카드가 전부 없어질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 고도의 두뇌 게임입니다. 이어서 강원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하신 선수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브릿지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 입문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일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고 주로 대회를 나가면 팀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팀 게임이라서 일단 소속감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목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브릿지가 그걸 이제 많이 알리는 게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실력을 키워서 해외에 나가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스포츠로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강원도에서 요거 토너먼트 게임이 개최를 돼갖고 한번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처음에는 많이 골치는 아프지만 내가 좀 이겼을 때는 뿌듯하고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앞서 이제 카드 게임 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두뇌 게임이 맞는 것 같은 게 저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네, 요즘에 뭐 사실 e스포츠부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두뇌를 활용한 스포츠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원주 한라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최초로 상설 브릿지 클럽이라는 공간도 생겨서 언제든 대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했는데요. 한국 브릿지협회는 매년 자선 모금을 위한 브릿지 대회를 열고 그 수익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브릿지 종목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국 브릿지협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연합회가 지난 21일 영월 동강둔치에서 제9회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연합회 안화선 회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한연홍 회장 안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은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가 지난 21일에 영월 동강둔치에서 개최가 되었죠. 네.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셨다는데 이번 한마음 대회 어떤 단체들이 참석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저희 한연홍이 주최를 하고요. 소개농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에 4.27 연합회 회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 단체 회원님들과 사업과 희목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읍면 노래자랑과 경품 추천, 다양한 게임도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노래자랑, 경품 추천, 게임까지 하셨다고 알려주셨는데, 이제 한연홍은 이제 한국 여성 농업인의 줄임말인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신규 농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요, 여성 농업인이 주최를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번 농기계 전시는 소형 농기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형 관리기, 여성 편의 장비, 여성 편의 장비 중에 작업대,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 드럼 방제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 농장을 조그맣게 부모님과 하고 있는데,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농기계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여성 농업인이다 보니까, 네. 대형 농기계는 무거우니까 다룰 수가 좀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농산물 포장지, 그리고 편의 장비 작업대, 그리고 저희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드론 방제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가 이제 그전에는 이게 수동으로 다 약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충전식으로 분무기를 쓰니까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소형 농기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 뭐 주말 농장이나 그냥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네. 영월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품목의 농작물들이 생산되나요? 네, 영월 지역은요, 복합 농사 지역이라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영월 고추, 옥수수 감자, 그리고 영월 잡곡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설하우스가 많이 이제 보급이 돼갖고 토마토, 오이, 또 생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영월에 사과,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성 농업인으로서 겪으시는 고충은 없으신지도 나눠주시죠.
네, 여성 농업인으로 고충 많습니다. 네. 네, 특히 여성 농업인은 1인이지만 다역을 해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살림도 해야 되고, 솔직히 농사일을 솔직히 많이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꼭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은 물론 뭐 많은 농업인이 지금 농부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골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 뼈 있잖아요. 관절. 네. 디스크 뭐 이런 게 농업인들한테 그런 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적극적으로 네. 이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글 공격 있잖아요. 건강 검진을 네.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우리 농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골격. 정말 농사일은 저도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해도. 네, 한국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농촌은 농업인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가면은 한 엄청 많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네, 회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하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